태풍 쏠릭이 내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커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태풍의 특징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올해 가을 태풍 전망 등 보다 자세한 소식을 기상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대구시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취수원 이전 논리가 힘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 방류를 하지 않는 시스템을 성서공단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도용된 개인정보는 범죄와 직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릭이 내일 서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지나는 오른쪽에 있는 대구 경북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위력이 커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0년 갑자기 내린 폭우로 물바다로 변한 대구시 북구 노곡동입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지 한 달 만에 2차 침수 피해가 나 막대한 재산과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금호강으로 빗물을 빼내는 배수 펌프장 고장으로 빚어진 인재였습니다. 8년 전 큰 물난리를 겪은 이곳 노곡동 주민들은 제19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소식에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가 또 무슨 장난을 할란지 모르니까 또 산이 산사태도 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좀 그때 한번 그거 놀래가지고 좀 불안하지. 대구 경북은 태풍이 진입하는 서쪽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릴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풍 이동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느리게 진행된다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강수량이나 바람 받는 시간 등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과 같은 재난 위험 지역을 점검하고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사회재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점검도 병행해서 취할 예정이고. 경상북도도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급경사지 같은 인명피해가 걱정되는 200만 곳과 안전에 취약한 저수지와 배수장을 긴급 점검하는 등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네, 이번 태풍 쏠릭의 특징과 주의할 점 등 몇 가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전문가인 계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태풍 쏠릭은 경로가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0년도 태풍 곤파스와 강도가 경로가 또 비슷하다고 하는데 이번 태풍 쏠릭은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강풍이나 호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태풍의 강도를 얘기할 때는 중심기압이나 풍속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의 경우는 중심기압이 약 950 정도가 되고 최대 풍속이 43m, 초속 43m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강한 태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올라왔던 곤파스에 비해서 중심기압도 낮고 풍속도 그때보다는 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속도도 곤파스에 비해서 상당히 늦기 때문에 곤파스보다는 피해를 많이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자면 대구 경북 지역은 그 태풍의 오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20호 태풍도 뭐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던데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태풍의 영향 언제쯤부터 받는다고 봐야 할까요? 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는 그 시간대는 이 태풍이 이 남해안 쪽으로 접근하는 우리 한반도에 접근하는 23일 낮 시간대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 태풍이 쭉 올라가서 수도권으로 지나서 북한 원산으로 지나가는 그 시간대가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오전이나 점심 시간 정도까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꼬박 하루 정도가? 예,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구 경북 지역의 바람과 강수는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또 이 저지대에 계시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야겠죠? 예, 이 태풍이 지금 서쪽으로 지나가서 수도권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한반도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이 이 동남권 대구를 포함한 동남권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서쪽 지역은 매우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대구 지역은 풍속이 한 15에서 한 15m 정도 그리고 강우량의 경우에는 누적 강우량으로 해서 약 30에서 80 정도 보는데 한 50mm 내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강수량의 비는 좀 훨씬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대구 경보만 본다면 상당히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역대 태풍을 보자면 여름보다는 이 가을 태풍의 위력이 굉장히 컸었던 그런 기억이 많은데요. 피해도 굉장히 컸었고요. 올해 가을 같은 경우에는 태풍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뭐 같은 규모의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가을에는 이 과일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은 8월 정도까지는 한반도로 태풍이 오고 8월 이후에는 주로 일본 열도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근데 올해는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전히 약해지지 않고 현 위치를 공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금년에는 가을 태풍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농정 당국은 수확기에 이른 사과와 배, 복숭아는 조기 수확하고 논두렁이 붕괴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밭작물과 노지 채소는 배수로를 깊게 파서 습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2012년 삼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으로 태풍 삼바 때 경북은 비보다 강풍 피해가 더 컸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태풍 북상에 따른 기상 상황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피해가 예상될 경우 휴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실내에서 교육 활동을 하도록 하고 학교 취약시설은 사전에 안전 점검을 하고 공사 현장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내일 정오부터 상주보와 낙담보를 시작으로 창녕, 함안보까지 낙동강 8개 보에서 물을 방류합니다. 방류 승인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며 숨은 방류로 수위가 오르고 유속이 빨라질 수 있다며 낙동강 보관리단은 야영객과 낚시객에게 사전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먹는 물이 깨끗해야 한다며 대구 취수원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대구시가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환경부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스템을 성서공단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환경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과불화 화합물 사태가 터지자 환경부는 무방류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공단의 폐수를 강에 방류하는 대신 재활용해 다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무방류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구미공단 위쪽으로 대구치수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부만 이용하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그대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구미 산단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이 하수 처리 시설을 거치더라도 낙동강으로 방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는 사이 대구시가 취수원 이전 근거로 내세웠던 과불화 화합물 검출량이 구미보다 대구 성서산업단지가 300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성서공단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지만 대구시는 거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염을 100% 없애지 못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공단이 사용했던 폐수를 다시 이용하면 하루 12만 톤 정도 공업용수를 공급해온 대구시의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무방류 시스템으로 자체에서 공업용수를 공급할 경우에 정수에서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주급 정수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 수익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대구시는 최근에서야 성서공단을 시작으로 대구 전체에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바꾸고 뒤늦게 환경부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구시는 환경보다 돈을 줬다가 낙동강 수질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치수원을 옮기자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기업을 사칭해 구인 공고를 낸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이 비슷한 수법에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온갖 범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구직 사이트에 넘쳐나는 구인 광고에 기업 정보가 가짜인 것이 적지 않습니다. 유명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와 명의를 몰래 쓰고 고수익이라는 조건까지 내걸다 보니 지원자들은 개인정보 제공에 둔감해집니다.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었는데 되게 조건이 괜찮았어요. 요즘 단기 알바 그런 게 많거든요. 업무가 쉬운데도 보수가 기대 이상이라고 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봐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관련 상담 건수는 해마다 1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 침해 훼손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와 신분증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의 조합만으로도 대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됩니다. 중개인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신분증만 하고 주민등록 앞뒤 복사 있는 부분만 보내줘 버리면은 그쪽에서 휴대폰을 바로 개통해 주니까. 취업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확정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 MBC 보도 이후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수사 일원화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조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